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2회차 강의 오신 걸 환영하고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접속사와 관계사를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법 문제를 풀 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오답들이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오늘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 간단하게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동사와 준동사를 구분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했던 포인트 딱 두 가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첫 번째는요. 문장 하나에는 동사가 몇 개였죠? 문장 하나에는 동사가 딱 하나가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보통 문장 하나에 동사가 있는데 뒤에 동사처럼 생긴 게 있다? 요건 준동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준동사라는 건 동사를 문장 하나에 두 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품사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 투부정사구를 명사로 쓰던지 아니면 형용사로 쓰던지 아니면 부사로 쓰는 이렇게 문장 하나에 동사 두 개의 의미를 써줄 수 있는 게 준동사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했던 거는요. 문장 하나에 동사가 하나가 더 올 거면 접속사를 통해서 올 수가 있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접속사가 하나 있으면 동사의 개수가 한 개 더 늘어날 수 있다. 여기까지 봤던 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오늘은 우리가 접속사와 절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접속사라는 거는요. 이렇게 접속사 한번 써볼게요. 얘를 이렇게 세모한다고 우리가 했었죠. 접속사는 세모 표시한다고 했는데 사실 접속사가 등장하는 이유는요. 원래 문장이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있는 하나의 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절 뒤에다가 주어랑 동사라는 새로운 절을 연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우리 요 두 가지의 동사 두 개를 합쳐줄 수 있는 접속사였다 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점은요. 여기 접속사부터요. 접속사 여기부터요. 여기까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이라는 건 문장의 접속사를 통해서 주어랑 동사가 같이 오는 것들을 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 안에는 접속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동사가 있을 겁니다. 요 얘기는 나중에 할 건데 주어는 생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뭐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주어가 생략된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은 주어가 생략은 될 수가 있지만 항상 꼭 있어야 하는 건 접속사와 동사다. 요 얘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지난주에 배웠던 거를 한 번 더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문법이라는 게 내가 준동사를 배울 때 그리고 내가 형용사를 배울 때 내가 관계사를 배울 때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법이라는 거는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을 한번 바라보고 문법 유형들을 볼 때 그때 훨씬 더 이해가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봐야 하는 큰 틀의 문법 개념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문장에서 보통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내용인데요. 품사 기억하시죠? 품사 중에 제일 자주 쓰이는 거 명사 많이 본 것 같아요. 명사. 쌤이 강의할 때는 명사라고 하면요. 이렇게 N 표시를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거 형용사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형용사. 형용사는 쌤이 A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사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부사는 A, D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요. 얘네들 세 명이 이 세 품사가 어떠한 기능을 하여서 문장에서 쓰이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럼 명사는 어떤 걸로 기능하는지 보니까 명사로 쓰였다라고 하면 항상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사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자, 그리고 형용사로 쓰이면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명사를 수식.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사 빼고 다 꾸민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명사 이외에 다른 뭐 품사들, 동사나 형용사 아니면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셔주면은 많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요걸 가지고 이 틀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명사절이 나왔어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지금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오는 부분이 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절 하나가 명사로 쓰일 수가 있고요. 이 절 하나가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고요. 이 절 하나가 부사로 쓰일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기능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가볼게요. 자, 볼까요? 여기 지금 that부터 이렇게 묶어볼게요. 우리 that절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that은요, 이렇게 접속사 표시해줄까요? 자, that 뒤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that 뒤에 주어, 그리고 동사,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얘는 보어라고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 that부터 liar까지는 하나의 절입니다. 근데 이 절이 알고 보니까 뭘로 쓰였어요? 보통 우리 동사 이렇게 있으면 동사 앞에 쓰이는 거를 주어라고 하지 않나요? 이거 주어입니다. 주어 동사 보어가 새로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 통째로가 하나의 명사절로 쓰여서 주어로 쓰인 거고 여기 뒤에는 동사로 쓰인 거다 이 얘기였네요. 이게 명사절의 첫 번째예요. 명사절은 아까 그랬죠? 주어, 목적어, 보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예요? 주어로 쓰인 명사절 that, 명사절 접속사 that으로 시작하는 명사절이다 이 얘기네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보니까요. 여기 지금 that이 여기 있네. 이렇게 세모 표시해 줄 거고요. that 뒤에 항상 뭐 한다고 했죠? 접속사 나오면 접속사의 주어와 접속사의 동사 찾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that의 주어는 여기 있네요. 이렇게 that의 주어고요. 얘는 that의 동사가 되겠고 얘는 that의 보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통째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that절이 지금 주절에 있는 주어와 주절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는요 지금 I know that the earth is round 라는 요 that the earth is round 이 부분이 목적어네요. 그럼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얘도 명사처럼 쓰인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This is what I want to have 라고 나왔는데 우리 보통 what은요 아마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관계대명사 what이긴 하지만 앞에 있는 명사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약간 명사처럼 쓰입니다. 명사절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엄연히 말하면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거는 명사처럼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what을 세모해주고요. 얘 접속사니까 마찬가지로 뭘 찾아요? 뒤에 있는 주어랑 뒤에 있는 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What I want to have 이 자체가 지금 주어와 동사 뒤에 보어로 쓰였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어, 위에는 이렇게 보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what절이 지금 보어로 쓰인 경우구나 라고 알면 되겠네요. 이게 명사절입니다, 여러분. 보통 명사절이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절이라고 하면 헷갈려요. 뭔가 너무 길어 보여. 너무 복잡해 보여.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명사였는데 이 명사가 뒤에 접속사랑 주어랑 동사가 딸려와서 명사처럼 쓰이는 거다. 그냥 그 단위만 길어진 거구나 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것도 한번 볼 건데요. 방금 봤던 건요. 명사였잖아요. 명사절을 본 겁니다. 명사절. 근데 두 번째는 자주 나오는 게 우리가 형용사절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거 볼까요? 형용사라고 쓰이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 명사를 수식한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자체가 통째로가 형용사로 쓰인다 이 얘기네요. 그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걔네들이 뭘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관계사절이라는 거는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포함한 게 관계사절입니다. 이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에요. 그럼 무슨 행동을 할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얘가 지금 접속사네요. 이렇게 뒤에 보니까 동사가 나왔어요. 앞에 있는 주어가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가 하나가 빠져 있는 거니까 주어나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가 빠져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요. Who is wearing 여기까지가 동사였고요. A hat가 목적어로 나와서 이렇게 묶어줄게요. 그러면 Who is wearing a hat? 요게 지금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이 명사는 사실 알고 보니까 주어였습니다. 문장의 주어로 쓰인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이구나 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is 동사 그리고 my brother까지 보어로 완벽한 문장이 나왔죠. 자, 그럼 아래 볼까요? Sunday is the day when we go swimming 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도 한번 when에다가 세모 표시해 줄게요. 그리고 when 뒤에 we가 나왔고요. 주어, go, 동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한번 묶어줄까요? when은요 부사입니다. 우리 이따가 관계부사 볼 때 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지만 이 관계대명사는 문장이 불완전하지만 관계부사는 문장에서 부사가 없다고 해도 문장이 완벽한 거니까 그래서 이 문장 안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when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온다. 요것까지만 지금은 알고 갈게요. 근데 보니까 we go swimming 이라는 완벽한 문장이 나왔고요. 앞에 있는 day를 꾸며주고 있었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주절은 어땠어요? Sunday, 주어, is, 동사, 그리고 the day, 보어까지 나왔습니다. 자, 요게 관계사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 뒤에 가시면 좀 더 어려운 문제들, 함정 있는 문제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좀 기본적인 것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너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집중하면서 한번 들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형용사까지 완료했죠? 우리 2번. 그럼 3번 볼까요? 사실은 3번 있죠? 요거 부사절입니다. 근데 부사절은 수능어법에서는 잘 안 나와요. 부사절보다는 아까 나왔던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 그리고 관계부사절, 아니면 명사절 이런 것들 what, that, 구분하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요거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오늘 같이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잠깐 동안 설명을 해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아까 요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부사는 뭘로 쓰인다고 했지? 뭐였죠? 동사를 꾸미던지 형용사를 꾸미던지 부사를 꾸미던지 아니면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대요. 그럼 보세요. if가 접속사거든요. 그럼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주절에 있는
You will succeed. 이 문장을 자체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 당신이 만약에 열심히 일하면 당신은 성공할 거야. 당신은 성공할 거야. 이게 원래는 알맹이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한다면. 이렇게 문장에 추가 정보를 주는 걸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건 딱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 대세다가 세모해 줄 거예요. 그리고 가끔 여기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고1, 고2까지는 나오긴 합니다. 모의고사에서. 여기다가 대시 아니라 what을 쓰던지 아니면 which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맞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앞에 있는 so 동그라미 한번 해줄까요? so가 중요합니다. 이 so 그리고 여기다가 형용사나 아니면 부사를 쓰고요. that을 쓰면 이 내용이 뭐냐면 너무 형용사 부사해서 that 뒤에 있는 이거 하다 이 얘기예요. 너무 이거에서 이거 하다 이 얘기네요. 그럼 볼까요? 그는 너무 열심히 일해서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그는 완벽한 점수를 받았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게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은 결국에는 세 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거는 무슨 절? 명사절이죠. 그리고 문장에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관계 대명사 혹은 관계부사라고 해서 우리가 관계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봤던 거는 부사절이었어요. 부사절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던지 아니면 so, 형용사, 부사, that 이렇게 나와서 어떤 정도를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쓰였던 거였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이거죠.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that이랑 what이랑 구별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걸 보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게 that의 쓰임을 먼저 쭉 나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hat이라는 게 정말 많이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that.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that도 마찬가지로 명사로 쓰일 수 있겠네. 첫 번째는 명사로 쓰이는 명사절 접속사 that 이라는 거였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이는 형용사절. 여기 옆에다가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용어로 관계사절이라고 써줄게요. 형용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것도 that이 있잖아요. that 이렇게 쓰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까지는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그럼 요거 두 개가 제일 자주 나오는 거. 그럼 여기다가 세모 해주고요. 세모 해줄게요. 이 that 뒤에는 그럼 문장 하나가 오겠네. 절 하나가 오겠네요. 그리고 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명사니까 앞에 명사가 필요할까요? 지가 명사인데 명사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는 선행사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명사절이기 때문에 뭐가 딱히 빠진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요. 완전한 절이 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명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뭘로 쓰이겠어요? 아까 많이 봤던 거였죠?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요. 형용사절은 자기가 that이 지금 형용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민다. 그럼 앞에 있는 명사가 있어야겠네. 여기는요. 자기가 꾸미는 선행사라고 하는 명사가 존재합니다. 그게 형용사절, 접속사, 관계사절입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 있죠.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대시 지금 문장이 뒤에가 불완전한 절이 옵니다. 아까는 완전한 절, 여기 밑에는 불완전한 절이 왔어요. 그럼 이 차이네요. 명사로 쓰이면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완전. 형용사로 쓰이면 관계대명사 대실 경우에 앞에 명사 있고 뒤에 불완전. 요 차이였어요. 그럼요, 여러분. 이거 한 개만 맞춰볼게요. 대시 나왔네. 이렇게 대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앞에 명사가 있고요. 그리고요, 뒤에도 완전한 문장이 와버렸어요.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을까요? 이런 거 오면요, 되게 헷갈려요. 왜? 둘 중 한 개는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뭐야? 여기서 나오는 대시는요, 우리가 동격의 대시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이따가 나올 거예요. 동격의 대이라는 건 대부분 앞에 힌트가 나와요. 앞에 요 선행사 자리 있잖아요. 요 선행사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보통은 뭐 the idea 아니면 the truth 아니면 what the assumption 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시라는 개념, 대시라는 사실, 대시라는 가정 이렇게 쓰일 때 자주 나옵니다. 뭐 the fact, the news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에 이런 명사가 나오고 뒤에 대시 나오고 뒤가 완벽하다면 동격의 대시 나왔을 수 있겠다라고까지만 기억을 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던 거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근데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개 안 본 게 있다. 대신 다 했는데 what을 안 했잖아요. 그쵸? 근데 what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쉬워요. what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what은요, 앞에 명사도 없고 뒤에도 불완전하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what은 앞에 명사 없고 뒤에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I know that he is smart 라고 나왔는데 요 대신 뭘로 쓰였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대신요, 앞에 보니까 명사가 없고 뒤에 보니까 he, 주어, is, 동사, 보어까지 완전한 문장이 나왔네요. 그럼 여기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이거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 대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거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this is the book that he wants 라고 나왔는데 요 대신 어때요? 이 대신 앞에 명사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주어, 동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빠져있네. 그러면 앞에 명사 있고 뒤에가 불완전한 건 우리가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자, 세 번째, I heard the news that he will come back 라고 나와서 대시 나왔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the news라는 명사 있고요. 뒤에 봐봐요. 주어, 동사인데 이게 일형식 동사예요. 일형식 동사. 우리가 보통 일형식 자동사면 문장이 뒤에 아무것도 없이 끝날 수 있고 완벽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럼 뒤에도 완벽한 문장이 온 거네요. 앞에도 명사 있고 뒤에도 완벽한 문장인 건 뭐라고 했죠? 우리가 동격의 dash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아까 쉬웠던 거 I know what he wants 라고 나와서 what은 앞에도 명사 없고 뒤에도 불완전.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what이 나왔다? 그럼 앞에 명사 있는지 봐요. 없네. 뒤에 보니까 주어랑 동사가 있는데 want란 동사에 목적어가 없네. 그럼 what은 완벽하게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불완전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개념 설명을 한 거였어요. 이제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문제를 풀어야죠. 문장을 풀어볼게요. 자, 1번 볼까요? 1번 Many social scientists have believed for some time 이라고 나왔는데
요거 보면요. 대시랑 what 차이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앞에 명사 있는지를 본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명사가 왠지 있는 것 같아. 근데 뒤에 보니까 birth order 이가 주어, affect가 동사, 그리고 personality 목적어까지 완벽한 문장인데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다면 앞에는 어떤 거예요? 명사가 없다고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동격이면 time이 아니라 뭐 the fact, the idea, the truth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이상한데 라고 보니까 for some time 이거 전치사구잖아요. 전치사구를 없애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여기에 believed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동사 뒤에 지금 명사 없고 그리고 대시 나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동사 뒤에 앞에 명사 없고 대시 나왔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시로 쓴다 이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이 타임이 있어서 앞에 명사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전치사구였고 앞에 명사가 없고 동사 뒤에 바로 목적어 자리에 등장을 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2번 대시랑 what이 나왔죠? 근데 보통 대시랑 what 물어보는 건 좀 쉬워요. 왜냐면 what이 나왔을 때 앞에 명사 없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그리고 뒤에는 불완전하면 what이 정답이잖아요. 왜? 대시 만약에 앞에 명사가 없으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네요. 그럼 what이 정답이 되겠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3번 한번 볼게요. The pattern only changed when someone had the courage to report that 혹은 what was actually measured 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뒤에부터 볼게요. 우선은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어. 그럼 이거는 지금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얘가 리포트라는 명사인지 아니면 동사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를 읽어보니까 누군가가 어떤 용기가 있대요. 실제로 측정된 것을 보고할 용기라고 해서 이 투부정사는 얘를 꾸며주는 거였고 투부정사 얘는 동사의 의미로 쓰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동사로 쓰여서 보고하다 이 얘기네. 그럼 앞에가 명사가 없는 거니까 뒤에도 주어 없고 앞에도 명사 없으니까 what으로 쓰면 되겠다. 자, 그럼 뒤에 또 있죠. Instead of what or that was expected 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얘도 주어가 없고요. 그리고 앞에도 명사가 없어요. 그럼 what을 당연히 써줘야겠죠. 그래서 what 나오는 거는 오히려 쉬워요. what이 나오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다. 이 생각을 계속 해주세요. 자, 그리고요 밑에 거 한번 볼게요. All ideas are replaced when experts find new information that 아니면 what they cannot explain 이라고 나왔거든요. 뒤에 보니까 여기가 주어고요. 여기가 이렇게 동사였는데 우리 보통 뭐뭐를 어떤 것을 설명하다 라고 할 때 explain 뒤에 목적어가 있던 것 같은데 뭔가를 설명하는 거니까 보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는 형태였나 봐요. 그러면 이 문장은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었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information이라는 명사가 있었기 때문에 information 명사 있고 뒤에가 불완전한 건 뭐였어요? 관계대명사 대시를 써야지. 그래서 여기는 대시 정답이다 이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시랑 what 구별하는 거를 한번 본 거예요. 뒤에 볼까요, 한번? 자, 그러면 뒤에를 보니까 지금 young athletes may run with a belief. 요거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동격의 that 같은 경우에는 the fact, the truth, 뭐 the assumption, 뭐 the idea 아니면 the belief도 마찬가지거든요. 동격의 that이 나올 때 나오는 선행사의 한 종류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고요. 뒤에를 봐야겠네. 뒤에가 they, 주어, run, 동사, 일형식 동사니까 완벽한 문장. 그러면 여기는 앞에 형사 있고 뒤에는 완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동격의 that을 써준다 이 얘기입니다. 동격의 that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 만약에 위치를 쓴다고 하면은 뒤에가 문장이 불완전해야겠죠. 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하나가 빠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that이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 번째 전략을 한번 볼게요. 아까까지 우리가 계속 봤던 게 그거였어요. 접속사가 문장을 연결해주고 접속사가 가져오는 문장 있잖아요. 접속사, 주어, 동사 이 부분을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절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까지 봤어요. 명사로 쓰이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고 형용사로 쓰이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아니면 뭐 부사로 쓰여서 어떤 so, 형용사, 부사,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정도를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that이랑 what 봤을 때 that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명사로 쓰이는 that, 형용사로 쓰이는 that, 그리고 동격으로 쓰이는 that까지 있었고, what은 좀 쉬웠죠. 앞에 명사 없고 뒤에도 불완전하면 what을 쓴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럼 이제는 한번 대명사랑 관계대명사를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걸 왜 보냐면은 문장을 연결할 때,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있고요. 주어랑 동사가 있는데 이 사이에 접속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럼 한번 여기부터 볼게요. 봐봐요. 지금 다른 거 볼 필요 별로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 동사 보세요. build 동사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문장이 하나 끝난 것 같아. 콤마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뒤에 문장이 뭔가 나왔는데 became이라는 동사 두 번째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이거는 너무 쉽지 않나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예요. 동사가 두 개 나올 거면 접속사는 한 개가 꼭 있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it은요, 딱 하나의 기능을 합니다. 대명사. 여기 나오는 대는 대신할 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자, 보니까 앞에 있는 명사가 저 빌딩인 것 같아. 그래서 저 빌딩을 대명사 대신해 주는 것 뿐이에요. 지칭해 줄 뿐이에요. 그럼 얘랑 뭔 차이냐?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대명사긴 해요. 앞에 있는 building을 수식하고 있는 거긴 해요. 근데 관계라는 거에는 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관계는 앞에 있는 절이랑 뒤에 있는 절이랑 관계를 맺어준다. 한마디로 접속시켜준다라는 접속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는 경우에는 접속사의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앞에 있는 명사까지 대신해 줄 수 있는 위치가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여기 괜찮나요? 자, 그럼 뒤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좀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는 왜냐면은 문장이 좀 길거든요. 근데 쌤은 항상 우리 애기들한테 얘기할 때 이거 먼저 해보라고 해요. 동사부터 찾자. 동사부터 찾자. 왜? 그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동사 개수 빼기 1은요. 접속사예요. 그 말은 뭐냐? 여기 지금 대명사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접속사의 의미까지 필요한 건지를 파악할 거면 동사의 개수를 보고서 마이너스 1을 해본 다음에 지금 있는 접속사랑 개수가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러면 동사부터 볼게요. get 동사 1번, will start 동사 2번, 그리고요 important things for themselves further helps 동사 3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거 help them develop. 저 develop 동사인가 아닌가요? 아니죠. 왜요? help 뒤에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오는 동사 원형이에요. 사실 저거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원형 부정사라고 해야 맞습니다. 원래는 to 부정사, to develop인데 to를 뺐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생긴 게 동사 원형 같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약간의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쟤는 동사가 아니라 목적 보어에 쓰이는 원형 부정사입니다. 그러면 동사가 지금 세 가지네. 그럼 어떻게 해요? 수학을 또 해야지. 3 빼기 1. 뭐지? 2죠. 그러면 우리 접속사 2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접속사 한번 세볼까? 여기 접속사 as가 하나 있고요. Children will start right. 쭉 보니까 접속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2개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1개는 더 필요하네. 접속사가 1개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접속사의 의미와 대명사의 의미를 같이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를 쓴다라고 해서 which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법 풀 때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해 나 모르겠어 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문장을 볼 때 동사를 구분하고 거기에 맞는 접속사의 개수를 파악하다 보면은 굳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거 볼까요? 방금까지는 우리가 관계대명사랑 대명사 둘 중에 어떤 것일지를 구별하는 그런 내용을 봤고요. 이제 관계대명사를 조금만 더 상세하게 볼게요. 왜? 관계대명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어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요건 좀 쉬워요. 관계대명사는 보통 앞에 선행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명사가 있고요. 관계대명사 which나 who 아니면 that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이렇게. 근데 선행사가 얘를 꾸밀 때 which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물을 수식할 때 which를 쓴다고 했던 것 같아. 왠지. 그리고 who라는 거는 who면 사람을 꾸밀 것 같은데? 그쵸? 그 that은 둘 다 가능해요. 그럼 요거 2개 보자고 우리가. which랑 who를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거 너무 쉽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쉬운 걸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멈추고 풀어주세요. 자, 볼게요. The skillful mechanic of the gas station has been replaced by a teenager in a uniform. Doesn't know anything about cars 라고 나왔는데 여기 지금 수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얘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관계대명사라고 했잖아. 그러면 관계대명사, 형용사기 때문에 자기가 꾸미는 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꾸미는 명사가 대체 이 여러 개의 명사 중에 어떤 건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를 풀 때는 문맥을 같이 파악해라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거 꾸밀 거야 라고 하는 건 대부분 중학교 때 나오는 수준이고요. 고등학교 올라가고 수능 어법에서는 절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꾸며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티네이저를 꾸밀 수도 있고요. 유니폼을 꾸밀 수도 있고요. 가스스테이션 꾸밀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쉽게 생각하면 앞에 있는 거 유니폼 꾸미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which 쓸 거야. 사물이니까. 근데 뒤에를 읽어봐야죠. 뒤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Doesn't know anything about cars.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유니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이 유니폼이 아니에요. 티네이저. 이 10대입니다. 10대는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스스테이션에 지금 일하게 되었어.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서 사실은 in uniform 이거는 전치사구라서 없앤 다음에 봤어야 돼요. 그럼 teenager 사람이니까 who를 쓴다. 요게 맞는 거죠. 이렇게 문맥 파악 중요합니다. 자, 뒤에 볼까요?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이거 알죠? 우리? 쉬운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는 보니까요. 저 사람이
뭔가 출간을 했네. 어떤 노벨 소설을 만들었나 봐요. 근데 그 소설 이름이 Invisible Man이에요. 이거 그 투명 인간이라는 책이거든요. 투명 인간이라는 책이야. 그럼 사람이잖아. 맨이잖아. 그러면 푸사야지. 맞나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novel Invisible Man이라면서 소설이라면서 그럼 이거는 소설 이름이에요. 책 이름이라고요. 그럼 책 이름은 사람이 아니라 뭘 써야 돼요? 당연히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를 써야지. 이 책은 많은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조심하세요. 너무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런 것들. 함정, 출제위원들이 심어놓은 함정들을 파악하는 그 과정은요 재밌습니다. 자, 이것도 볼게요. 이거 진짜 많이 틀려요. 이거 우리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데 왜 틀리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는 뭔가가 삽입이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자, 볼게요. 앞에 보니까 acquaintance는 이거는 그냥 지인이거든요. 지인. 그냥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고요. 명사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꾸며주는 것 같아. who나 whom을 꾸며줄 것 같은데 who는 주격이잖아요. 그리고요. whom은 목적격인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문장 있잖아. which, who, that 뒤에 있는 요 문장 안에 주어가 빠져 있으면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고요. 이 문장 안에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를 봐야겠다. Who I was certain was going to 뭐죠?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보어도 이렇게 있고 동사가 갑자기 또 나왔네?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거 한번 쓸게요. 이렇게 I부터 certain까지 괄호 치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who I think, I believe, 그리고 I was certain.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삽입절이라고 할게요. 삽입절이 뭐냐면 문장에서 추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조금 삽입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거지. 아, 나는 내가 생각하기엔 똑똑한 것 같아. 이런 말 있잖아. 내가 생각하기엔 I think 요거는 없어도 있어도 그만인 문장이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삽입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본다면 없애고 시작하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려요. 뒤에 보니까 얘가 없다고 하면은 acquaintance 뒤에 주어가 없네. was going to니까 주어가 없잖아요. 그럼 주어로 쓰이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m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럼 뒤에 볼게요. 요것도 우리가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쌤이 오늘 가져온 것들은 정말 많이 틀리는 문제들만 가져온 거기 때문에 오늘 배운 거는 확실히 알고 가면요.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 부분은 좀 쉬워질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부분 오브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해서 부분 표현이 나오고 most of 그리고 all of, both of, some of, one of, none of, many of, half of 이렇게 부분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볼게요. 이렇게 나올 수 있대요. I don't like the food at the restaurant, most of which. 자, 봐봐요. 콤마가 있으니까 문장이 끝난 건 맞아. 그리고 앞에 있는 동사가 여기 있긴 해. 동사 1이 한 게 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was라는 동사 두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most of it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럼 왠지 우리가 많이 봤던 건 most of which 뭐야? 너무 어색해. most of which 아닌 것 같아. most of it 아니면 most of them 이런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자주 틀리는 부분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없었다면 이 most of가 없었다면 우리 분명히
동사 있고 동사 또 있으니까 콤마 뒤에 위치가 맞아 라고 생각을 했을걸요? 그쵸? 근데 얘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항상. most of, some of, all of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앞에서 얘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없애고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분 표현 of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이거 뒤에 위치가 나오는 게 맞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같은 거거든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면서 문제를 멈추고 풀어주세요. 이거 문제 좀 길거든요. 길기 때문에 조금 시간 가지고 풀어주세요. 자, 같이 볼게요. Members of minority groups have many encounters with 너무 길어. 우리 문제, 어떤 문제 풀 때는요, 너무 다 해석하지 마세요.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수동태, 태 파악하는 거. 아니면 뭐 대명사가 어떤 걸 지칭하는지 이런 거 볼 때는 그 해석이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해석보다는 약간 동사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동사 볼게요. have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은 뒤에 오니까 콤마가 있네. 문장 끝났네. 그럼 문장 연결할 거 필요한데. 뒤에 보니까 trigger 이렇게 나왔네. 두 번째 동사. 동사 두 개면 접속사 한 개는 있어야죠. 2 빼기 1은 1이니까. 그럼 뒤에 보니까 콤마 뒤에 each of니까 왠지 each of 댐이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each of 뒤에는 which가 나와서 이렇게 each of which 요거는 그냥 부분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콤마 뒤에 which가 나와서 저 동사 두 번째 걸 연결해주고 있다 라고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 풀었고요. 다음 것도 똑같아요. 똑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요, 쌤이 지금 갖고 온 것들이 부분 표현 뒤에 위치가 있는 것들만 모아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워 보여요. 사실 이게 갑자기 어법 문제에 등장을 하거나 모의고사 형태로 5개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하나로 등장하면요, 진짜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기들을 좀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해 보여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are searching. 요게 지금 주어 부분이, 동사 부분이니까 뒤에도 저기 지금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1번, 2번이니까 두 개의 동사를 연결해줄 접속사가 필요한 문장이에요. 콤마 나왔고요. both of. 이거 없앤다고 했으니까 뒤에는 당연히 연결해줄 수 있는 접속사의 기능을 포함한 관계대명사 which가 들어간다. 이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것도 보세요. 이거 그냥 그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consisted가 동사니까 이렇게 1번 동사하고 뒤에 보니까 were, 이거 earning 동사 2번 하고 그럼 문장 끝났으니까 뒤에는 미칩니다, whom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근데요, 이거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아는 사람 있으면 정말 똑똑하신 거예요. 자, 이건 왜 틀린 걸까? 봐봐요. 얘는 대명사였고 얘는 접속사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보통 우리가 접속사는 개수가 어때요? 동사 빼기 1이 접속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 동사 하나, 동사 두 개니까 2 빼기 1은 접속사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얘가 만약에 접속사면 접속사 한 개가 충족이 된 거네. 근데 앞에 보세요. 이거 뭐야? and 접속사가 이미 있는 문장이었어요. 그럴 때는 접속사가 아니라 그냥 대명사의 표현만 해주는 and most of them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부분 플러스 of 관계대명사 이 부분이었고요. 이것도 우리가 그 중딩 때 많이 보던 거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의 차이를 볼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which, who, that 이런 게 있었고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였는데
이 부사, 관계부사라는 거는 조금 달라요. 관계부사는 보통 원래 부사라는 게 요 네 가지의 정보를 주거든요. 첫 번째는 장소의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everywhere, 뭐 somewhere, I'm here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부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시간에 얘기를 할 수 있죠. every day, yesterday, last week 이런 거 다 부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요, 이유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방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의 정보를 주는 게 부사라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장소 얘기할 때는 where, 시간 얘기할 때는 when, 이유는 why, 방법은 how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하는 건 부사가 들어가면 문장에서 부사가 빠져도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는 빠져도 문장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부사 뒤에는 항상 완전한 절이 나오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at which, in which, for which 이런 것들도 관계부사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도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 얘기까지 기억을 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거 너무너무 쉽게 풀 수 있겠다. There was a time, time이니까 when. The city이니까 where. The no reason, why. This is how예요, the way how예요. 이것도 중딩 때 많이 본 걸걸? The way how는 같이 안 쓰죠. 그래서 this is the way 아니면 this is how 이렇게 둘 중 하나만 쓰는 거였어요. 요거가 관계 부사였고요. 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을 할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관계대명사는 품사가 뭔가, 관계부사는 품사가 뭔가라고 했을 때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예요 라고까지는 해요. 근데 관계부사는 품사가 뭔가라고 하면요 부사라고 해요. 왜? 얘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둘 다 형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꾸며주는 명사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요 대명사, 부사 이 얘기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대명사가 없다,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자리에 부사가 없다라고 하면은 관계부사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앞에 이렇게 꾸며주는 명사가 있는 거예요. The city, the reason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너무 쉬워요. which랑 where 차이는 앞에 명사는 당연히 둘 다 있겠죠. 형용사니까. 그럼 뒤에를 볼 건데 뒤에가 완전하면 where,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면 which를 쓰면 되겠다. 자, 보니까 바로 나왔죠.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은 company which require 이렇게 나오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는 어때요? 또 line 나왔고요. 명사 나왔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사인 것 같은데 뒤에를 보니까 the normal use 이가 주어고요. of smartphones becomes 동사 too much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too much는 그냥 보어로 쓰인 거죠. 여기서는 너무 과한 게 되었다. 그럼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where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거 볼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which랑 where 차이네요. 자, chance라는 명사가 있고요. 뒤에 보니까 an individual can survive 라고 얘기를 해서 뒤에 an individual 주어 can survive 동사 serious disorders 목적어까지 완벽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which이요 where이요? 당연히 where 써야겠다. 자, 그리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관계부사랑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which 뒤에는 불완전, for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걸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콤마가 나왔고요. New Development를 수식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를 볼까요? There were no precedents in history 라고 나왔는데 여기 나오는 there는 이렇게 괄호 표시 한번 해주세요. 여기 나오는 there는 유도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유도부사. 우리 보통 주어 자리에 부사나 부정어, no, never 이런 것들 아니면 보어가 온다든지 그러니까 명사가 아닌 다른 게 주어 자리에 오면요 문장이 도치됩니다. 도치라는 게 뭐죠? 도치는 동사가 먼저 오고 주어가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there were, there was라고 할 때 이 비동사는 일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비동사를 일형식으로 쓰일 때는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형식일 때는 I am a student, 나의 상태는 뭐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일형식으로 쓰일 때는 비동사가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exist라는 동사랑 똑같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저기에는 뭐가 없다 이 말이네요. No precedents. 그래서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다라고 해서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죠. 그럼 뭘 써요? For which.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팁이 있어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거 for which인지 which인지 모르겠고요. 우선은 제가 지금 1형식인지 2형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얘를 기준점으로 삼으세요. 해석을 할 때 얘를 기준점으로 삼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거를 1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앞에 얘가 꾸며주는 이 선행사 있죠?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얘를 같이 붙여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치사랑 붙여서 2번을 읽어볼 때 전치사가 있는 게 자연스러운지 없는 게 나은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좀만 더 쉬운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I know a house which를 쓸 건지 in which를 쓸 건지를 물어볼 때 I lived 이렇게 해볼까요? 난 내가 살았던 집을 알아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먼저 해볼게요. 얘를 기준점으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뒤에부터 읽어야죠. 1번부터 읽고 여기 있는 2번을 읽는다고 했으니까 I lived a house 맞나요? I lived a house 나는 집을 살았다? 좀 이상하죠. 그러면 I lived in a house I lived in a house 어때요?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살았어. 이 집 안에서 살았어. I lived in a house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There were no precedents in history, new development. 맞나요? 아닌 것 같아요. There were no precedents in history for the new development. 라고 해서 이 새로운 발전에 있어서는 과거에 전례가 없었다. 이 얘기예요. 이때 for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뒤에 볼까요? 또 마찬가지죠. 뒤에 보니까 우선은 첫 번째 the speed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 절이에요. 얘를 지금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sound travels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sound가 주어고요. travels가 동사인데 우리 보통 travels는 일형식 동사예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구나. 그러면 which가 아니라 at which를 쓰는 게 맞겠네 라고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한 거 또 해볼까요? Sound travels the speed가 맞나요? 아니면 sound travels at the speed at 어떤 속도에서 travel 한다 더 맞는 것 같아요. at이 있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at which가 맞다라고 두 번 더블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거의 끝났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좀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조금 고급의 난이도에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무슨 장소를 얘기하면 뒤에다가 where 써서 the place where, the city where, the house where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where이라는 관계부사가요. 보통 이렇게 물리적인 장소 이외에도 조금 추상적인 장소, 이렇게 point, case, circumstance, 상황, 사정, situation, 상황, stage, 단계, 아니면 뭐 example, instance, 예시 이런 것들 뒤에도 where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예시 볼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를 물어보는 건데 앞에 many cases가 나와 있어요. case는 경우니까 경우는 그냥 장소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case는 추상적인 의미의 장소입니다. 그러한 경우 안에서 이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They don't understand their real rivals. Hey, 주어. understand, 동사, their real rivals. 목적어까지 나왔으니까 완전한 문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where이 꾸며주는 추상적인 의미의 선행사이기 때문에 where이 정답이다까지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지금 앞에 보니까 state라는 명사가 있네요. state는 어떠한 상태죠. 상태도 추상적인 의미의 장소이기 때문에 뒤에는 the powers of memory, 얘가 주어고요. are, 동사, greater, 부어까지 나왔죠? 완벽한 문장 where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 자, 이것도요. 요게 지금 마지막이에요. 여기까지 practice는. 자, situation, 상황도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의미의 장소라고 했죠? 어떤 상황. 뒤에 보니까 a single word 주어, applies 동사, 그리고 to the brother of one father and to the brother of one's mother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applies to가 나왔고 the brother까지 나왔으니까 이것도 in which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요거 실전 적용하는 거를 보고서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게 많진 않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실전에 적용하는 연습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아니면 관계부사 혹은 접속사가 나오는 부분들만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보니까 1번, 2번은 다 아닌 것 같아요. 3번 보니까 which네요. 4번도 which예요. 그럼 이거 풀어볼 수 있겠다. 자, 볼게요. 앞에 보니까 콤마 나왔고 which가 뭔가를 꾸며주는 것 같은데 앞에 있는 아카데미를 꾸며주는 것 같아요. 과학, 학술지, 학술 분야가 있나 봐요.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했대요? had a debate. 이게 동사고요. debate는 목적어인데 앞에 보니까 지금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괜찮은 거죠. 명사 있고 뒤에가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괜찮아요. 그럼 뒤에를 봐야겠네요. which가 나왔는데 여기가 콤마 있고요. at the time 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on the basis on the at the time 그러면 이거 시간을 꾸미는 거니까 when인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는. 자, 보세요. 콤마 우리 콤마 나오는 건 없앤다고 했죠. 이거는 굳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생략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얘를 없애줄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앞에 나와야 하는 게 얘였어요. concluded. 우리 보통 conclude라고 하면 동사로 쓰이죠. 어떤 그 결론을 낸다. 어떻게 결론 내다라고 할 때 conclud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conclude 뒤에 지금 목적어 자리로 얘가 오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목적어로 쓰이는 건 형용사는 아니고
명사로 쓰여야 목적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게 돼야 될까요? 명사절 접속사 that으로 바꿔서 앞에 지금 명사였고 동사의 목적어로 쓰였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인지 한번 볼게요. 자, stones 주어 did not fall 동사 일형식 동사 괜찮네요. 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톤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었다 이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뭐예요? 틀린 거는 4번이 틀렸다. 이게 틀렸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뒤에 볼까요? 여기도 첫 번째 1번부터 지금 when이 나왔어요. 그럼 when이니까 앞에 있는 거를 수식하는 건데 이상해요. when이 어떻게 school을 수식하나요? 이거 where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틀린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당신은 틀리신 겁니다. 자, 요거는 왜요? When I was waiting to receive 사실은 이 관계대명사나 접속사를 볼 때는요 자기들이 이끌고 있는 절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줘야 돼요. 내용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 받는 것을 내 성적표를. 그럼 내 성적표를 받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게 학교였나요? 아니면 학교의 마지막 날이었나요? 이 종강을 하는데 이 종강일에 나는 그 성적표 받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 이건 좀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이 when이 내일을 수식하는 거였고요. 얘는 of school 해서 전치사구는 필요 없다. 이 얘기였고 그러면 where 말고 when이 괜찮네. 이 괜찮네. 이렇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뒤에 볼까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뒤에 볼게요. 관계대명사 나오는 것만 볼 거예요. 오늘은. 보니까 5번에 지금 한 개 나와 있습니다. 5번에 that이 나와 있죠. 우리 that을 아까 정리를 했는데 한번 다시 볼까요? that 쉽게 볼게요. that은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명사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 that은요. 앞에 명사 있고 뒤에가 불완전한 게 올 수도 있었고요. 동격의 that의 경우는 앞에 명사 있고 뒤에도 완벽한 문장이 올 수 있다. 이렇게가 that이었고요. what은 어땠죠? what은요. what은 앞에 명사 없고 뒤에도 불완전한 문장 온다. 이거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요. that 앞에 어떻게? 명사 없어. 그럼 뒤에 어떻게 해야 돼? 완벽해야 돼. you, 주어, need, 동사. 근데 내가 뭘 필요하면은 필요한 대상이 있어야죠. 목적어가 없는 문장인데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앞에도 없고 뒤에도 불완전하네. 여기 중엔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로 바꿔줘야지. 여기는 사실은 that이 아니라 what이었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괜찮나요? 자, 그럼 뒤에 보니까 지금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아까는 우리가 5번이 정답이었죠. 이거 안 지울게요. 이거 참고하세요. 자, 1번 볼까요? 1번도 that이 나왔네. 1번 that이면은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얘도 괜찮으려면 앞에 명사 없는 거는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뒤에 완벽한지 봐야겠다. That you, 주어, have, 동사, the proper credentials. 목적어 완벽한 문장입니다. 얘는 괜찮아요. 괜찮죠? 자, 밑에 볼게요. company. 앞에 있는 compan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 같은데 근데 읽어보니까 company를 꾸미는 거는 아니었고 어때요? 지금 어떠한 어느 정도의 힘과 그리고 그 조율하는 방법들을 필요로 하는 건 요거 회사의 직책이겠죠? 직책. 그래서 여기는 직책을 꾸며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치사구를 없앨게요. 그럼 직책이 명사가 되었고 뒤에 있는 where이냐 which냐 물어보는 것 같은데 where이면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죠. 근데 보니까 바로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보여. 그럼 어떡해요? 얘는 아닌 거지. 뭐를 바꿔야 돼요? which로 바꿔줘야지. 그럼 정답은 2번이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is one of the relatively few positions which require certain levels. 이렇게 되면 되겠다. 자, 그리고요. 3번, 4번 다 맞겠죠? 근데 우리 한번 4번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는 the physical ability test가 명사로 나왔고요. 얘를 꾸며주는 거 보니까 명사 있으면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지금 주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괜찮은 거예요. that 앞에 명사 있고요. that 뒤에 하나가 빠져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 that으로 잘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볼게요. 1번에 보니까 for which가 나왔어요. 우리 for 전치사, which 관계대명사, 이거 관계부사랑 같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볼까요? 앞에 지금 이렇게 꾸며주는 명사는 있고 이렇게 꾸며지고 있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인지 볼게요. it, 주어, is, 동사, determined, 동사까지 나왔죠. 여기까지는. 그쵸? 근데 보니까 동사가 지금 형태가 어때요? 비동사, PP 형태, 수동태네요. 우리 수동태는요, 보통 사명식에서 전환된 수동태는 완전하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완전한 문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for which 뒤에 완전한 문장, 얘는 괜찮습니다. 자, 뒤에 보니까 여기 2번은 관계사가 아니었고 3번도 아니었고 4번도 아니었네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5번 가야죠. 5번이 답인가 봐.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볼게요. 자, 5번 어때요? 지금 스페이스가 나왔고요. 명사가 나왔는데 지금 19th century made라고 했으니까 oppose the 여기는 얘를 꾸며준다고 보고 사실은 여기 통째로 꾸며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where이 나왔으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네요. 완전한지 보니까 지금 19th century 부르주아, 우리 부르주아 아시죠? 돈 많은 사람들. 부르주아가 주어예요. 그리고요. society까지가 주어고요. made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뭔가를 만든다, make라고 하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것 같았었는데 여기는 지금 make의 동사 목적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금 문장이 불완전해. 그럼 where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뭘로 쓸 거예요? 앞에 명사 있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을 which나 that으로 쓰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정답은 5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낼게요. 문제가 여러 개 많았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여러 번 좀 다뤄보고 풀어보고 틀려보고 맞춰보고 이렇게 해봐야 실전에서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지금 관계사, 접속사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3번도 아니네요. 4번도 아니 5번도 아닌데 여기 4번에 한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4번 아까 혹시 본 거 기억해요? most of 이거 있으면 이거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쌤이 콤마 뒤에 위치가 맞으니까 위치가 맞아 라고 하면은 말은 잘 들으신 분이긴 하신데 틀렸습니다. 왜냐면 한 개 더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했죠? 보통 접속사가 있으면 동사의 개수와 접속사의 개수를 한번 파악해 본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was 동사 그리고요 therefore believed that was believed까지가 이렇게 동사거든요. 이렇게 BPP 그리고요 뒤에는 produce라는 동사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동사 1번, 동사 2번
그리고 뒤에 보니까 is consumed. 이렇게 동사 3번이 등장을 했어요. 그럼 이제는 뭘 봐야 돼요? 접속사의 개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뭐라고 했지? 동사 빼기 1이 접속사라고 했으니까 그럼 동사가 3개니까 지금 접속사는 2개가 있으면 된다는 말이네요. 이거 괜찮죠? 자, 그러면 접속사 여기 있네. 접속사 하나. 근데요, 뒤에 아까 보니까 even though라는 접속사가 1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접속사 2개가 충족이 된 거예요. 아까 우리 and most of them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접속사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접속사가 굳이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organic matter most of 위치가 아니라 is로 써서 여기 지금 organic matter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치가 아니라 is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틀린 거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봤어요, 여러분. 오늘 봤던 것들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봤던 게 뭐였죠? 첫 번째로 봤던 거는 문장에서 지금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건 접속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접속사 뒤에 딸려오는 주어랑 동사가 있어. 근데 그 접속사와 주어 동사 세트를 우리가 절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명사로 쓰이던지 형용사로 쓰이던지 아니면 부사로 쓰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부분 오브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확인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관계대명사를 쓸지 아니면 대명사를 쓸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계부사의 경우에는 선행사가 좀 추상적인 의미의 선행사도 올 수 있다까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오늘 본 것들 한번 다시 한번 복습 꼭 해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오늘 마지막 하루도 나머지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화이팅 하세요.